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남긴 방명록입니다. 글씨에 지금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제목을 이번 글씨체는 어떤가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예, 20일쯤 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립현충원에서 방명록에 글씨를 썼는데 그때 좀 글씨가 좀 조악해 보인다. 성의 없이 너무 날려 쓴 것 같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명록에는 어떻게 썼을까 매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건데 이번 방명록 보면 이준석 대표가 20일 전 논란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뭔가 좀 또박또박 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초반에 그래서 다시 할 때는 또박또박 썼는데 그 또박또박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불과 한 문장도 다 끝까지 유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에서 크다가 찾아 배웠습니다 하면서 점점 글씨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글을 휘날려 쓰는 사람도 내가 또박또박 써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몇 줄은 그렇게 유지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한 문장도 그게 유지가 안 됐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많은 매체에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글씨체는 점점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디지털 세대들 연필로 쓰는 펜으로 쓰는 손글씨 얼마나 익숙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여러 위인들도 악필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네. 위인 중에 악필이 아닌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네. 흔히 천재는 악필이다라는 속설이 생긴 것은 이른바 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잖아요. 그거를 똑바른 글씨로 적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빨리 적다 보면 이제 글씨가 이제 남들 보기에는 막 휘날려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알맹이가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맹이가 좀 부족한 분들이 남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글씨도 내가 혹시 글씨 잘못 쓰면 남들이 다 비웃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똑바로 쓰려고 하고 근데 천재들은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옷도 대충 걸쳐 입고 글씨도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막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재는 악필이다 이런 속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가 아니고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나 정몽준 전 의원도 글씨체로 홍역을 치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예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글씨체가 사람의 인격과 학식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던 네.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글씨체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글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타를 예를 들어 탈자를 이렇게 좀 쓰거나 틀린 단어를 써서 정치인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례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예, 오탈자가 상당히 정치인들이 방명록 쓸 때 신경 많이 쓰는 건데 문 대통령이 대한미국이라고 쓴 적이 있고 니은을 빼먹어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대한민굴이라고 쓴 적이 있고 홍준표 전 대표가 멸사봉공의 한자를 잘못 썼다가 다시 쓴 적이 있고 오탈자의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도 사람 사는 사회를 잘못 쓴 적이 있고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평선을 여신이라고 썼었거든요. 네.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글씨를 잘못 썼다기보다는 지평선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닌가? 지평선은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지평을 열었다. 지평선을 봤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평선을 열었다. 그리고 성찰이라는 단어도 약간 잘못 쓰여가지고 네. 이렇게 단어가 잘못 쓰인 거 보면 혹시 이건 실수의 차원이 아니니까 법 기술만 능숙하고 인문 사회적 교양은 부족한가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진실이 어떤 건지는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